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온 홍성봉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정도 많이 모이실 거면 안 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20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프 BI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오늘 20분 동안 얘기를 드릴 텐데, 데이터를 우리가 왜 쓰느냐에 대한 고민을 원론적으로 좀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김성하 지사장님 환영사에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것은 영업하시는 분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결국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봅니다.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할 일이 되게 많죠. 이제 누군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데이터 레이크를 생각을 하고, 또 어디 모이신 누군가는 클라우드의 데이터 엔진을 데이터 프로세서들을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또 어떤 분들은 AI를 어떻게 도입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일부터 굉장히 큰 일들이죠. 저희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와서도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이 4년 동안 그런 일들을 쭉 해왔어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일을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고요. 클라우드에 데이터 팜 올리는 일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대시보드도 만들었고, CRM 도구도 만들었고, 이제 그런 일들도 하나같이 쉬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의 제 현재가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이 단계가 저한테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시기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이 전체 데이터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직접 보고, 데이터를 보고 싶은 뷰로 만들고,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데이터는 지속 가능하게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셀프 BI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들 중에 대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러한 셀프 BI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인데요. 앞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서브웨이 맵이라는 건데, 디테일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툴을 갖춰야 되며, 어떤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되고, 기타 등등. 여기 보면 끝에 가면 별 찍으면 각 분야에서 만렙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 왕이 되는 거죠. 근데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여기 저는 여기 중에 몇 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다 필요한 일들이고요. 일이 많은데, 그래 오늘 얘기하면서 저런 것들에서 잊어야 될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싹 잊어야 될 것들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냐가 진짜 핵심이고, 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 머릿속에 싹 다 잊어주세요. 오늘은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의 활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너무 어렵게 보지 않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수많은 일들을 고려하면 정말 데이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죠. 데이터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있어요. 데이터 전문가 되기 힘들어요. 아까처럼 배워야 될 게 서브웨이 맵에 있는 것처럼 배워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내가 현장의 전문가라면 굉장히 현장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몇 가지 도구를 더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잊읍시다. 각 현장에 쓸모있는 데이터 한두 개만 찾아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 조직이면 지역 영업소별로 얼마 파는지만 보자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고
시간추이에 따라서 어떤 성장률을 가지는지만 보자고요. 나한테 쓸모 있는 것만 보자는 거죠. 근데 쓸모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찾는 것조차도 좀 쉽진 않습니다만은 빅데이터 있고 쓸모 있는 데이터 쪽으로 사고를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이터 전문 조직도 처음에 데이터를 구축할 때는 전문가 중심의 빅데이터 중심의 분석 중심의 이런 화두들을 가져가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는 다시 현장으로 겸손하게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쓸모 있는 거, 현장, 이런 식으로 어렵게 보지 않도록. 통계적 분석과 AI, 이것도 좀 잊어요. 그냥 우린 탐색적 분석만 잘해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 또 좀 잊어요. 상식과 논리면 충분하다고 한번 계속해서 우리한테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이게 왜 어렵게 보지 않고 해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 현장에 더 친화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더 친화적인 단어. 좋은 시작을 하고 좋은 성과, 작은 성공을 만들어서 하나씩 둘씩 해나가려면 우리는 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통계적 분석, 테크놀로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여전히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의 고민이라고 써놨는데 마케터들 진짜 데이터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켜야 되는 미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뭐 고객 분석도 해야죠. 마케팅 성과 분석도 하셔야죠. 되게 많은데 어려워요. 현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셀프 BI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되게 기본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에 계신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에 계시는 분들이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훅 하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 왜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하기 되게 어렵죠. 아니, 다들 뻔한 거 아닌가요? 예, 뻔하지 않습니다. 뻔하지 않아요. 요즘 누구나 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가 하던 질문을 다시 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아까 그 지사장님 보여주셨던 그 데이터 캡, 경영진들은 80%가 동의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30%가 동의한다. 요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장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진짜 중요해? 필요해? 이런 질문이 더 강해집니다.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현장에 있는 그 분들을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데이터 어렵게 보실 거 없는데 데이터를 잘 보면 이미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에 풀었던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에서 이제 주문 확정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이제 고객한테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거를 이제 택배사의 출고 지시까지 나가는 걸 주문이 확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문 확정이라는 단어가 이커머스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게에 가면 그 가게에 재고가 있으면 팔리는 거고 재고가 없으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재고가 있는 걸 확인해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물류를 좀 해보시거나 이커머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취소 같은 것들이 일어나. 경험 있으시죠? 뭐 어디 온라인몰에 주문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주문이 저희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게 주문 취소이고요. 이제 주문 확정률이 저희가 80%대 초반이었습니다. 80%대 초반이었는데 심각하죠. 심각했죠. 과거형. 심각했죠. 이거를 현재는 지금 90%대 후반으로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굉장히 많이 높여놨는데 이거를 해결한 게 뭐냐 하면 그 각각의 단계에서 있는 것들을 전부 데이터로 말아 올려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더니 판촉물이 모자라서 안 나가는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오류가 나서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잡혔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지 그 전에는 여기 제목에 나온 대로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 결함을 해결함으로써 주문 확정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마찬가지 마케팅 CRM이나 세일즈에서도 저런 굉장히 심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가 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질문조차도 답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저 전문가들이 만들어 뭐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저걸 뭐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가 되게 많으세요. 뭐 뒤에서 CRM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업무가 개선이 되죠. 누가 분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게만 해줘도 돼요. 보이게만 해줘도 돼요. 조금 더 나간 얘기는 보이지 않는 관계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 대표적인 게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사용자 이탈,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탈 예측 되게 관심 많으실 텐데, 뭐 개인화된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성들을 보여주죠. 그런 관계성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부스트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 문제 해결에 되게 필수적인 도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잘 된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어프로치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빙의해서 겸손해질수록 조금씩 좀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의 그런 질문들에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온보딩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데이터 온보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활용을 잘 하지 않던 조직, 혹은 데이터 활용을 하고 싶지만 되게 어려워하는 조직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셀프 BI의 핵심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임직원 개개인이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죠. 이거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조직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한 일이 됩니다. 전문가가 떠먹여주는 데이터 지원은 일회성일 뿐입니다. 왜 온보딩을 해야 되는가 밑에 제가 두 줄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조직 내에 이런 데이터 해결 역량이 없다면 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요. 혹은 아예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고요. 아까 뭐 주문 확정률 같은 것들 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외부 아웃소싱으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문제를 풀거나.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속성이 없다고 했죠. 해결된 문제를 통해 얻는 성과가 조직 내 지식자산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데이터 온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서 데이터 온보딩에 대해서, 셀프 BI에 대해서 제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느냐?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에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스폰서십을 받고 있고, 뭐 경영진들의 굉장히 어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온보딩을 하러 들어가면 이런 현장의 문제에 부딪혀서 굉장히 많은 에러를 겪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러를 겪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하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별로 없고요. 뭐 몇 가지 사례들, 아까 데이터 컨테스트 같은 몇 가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냥 될 때까지 열심히 트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코끼리를 죽이는 법, 죽을 때까지 찌른다 뭐 이런 것처럼 데이터 온보딩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데이터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저기 줄 쳐놓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태블로 되게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그 밑에는 사실 우리 데이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실 태블로에 데이터를 올리기 위한 전 과정들, 그리고 그 태블로를 직접 저희들이 이제 그 고객들한테 막 나눠드려서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태블로를 랩핑해서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온보딩을 어떻게 할 거냐, 하우라고 썼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우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될 때까지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하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데이터 온보딩, 셀프 BI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대여섯 명하고 얘기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공통된 결론은 그거예요. 나도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같이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사이클이 작은 성공 같은 거겠죠?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뭐냐면 그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데이터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가설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탐색적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시각화 리포트 작성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원 사이클을 돌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현학적이고 멋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교과서적인 책인 The Art of Data Science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5개의 톱니바퀴가 돌아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맨 첫 번째가 좋은 질문을 생각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를 찾아보고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기. 이게 1번, 2번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1번, 2번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시 다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질문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요. 처음에는 데이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좀 질문을 좀 많이 바꿨어요. 저희가 어떤 질문에 좀 대답을 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질문을, 그 대화를 좀 많이 바꿨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는 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대시보드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도 굉장히 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생각하고 데이터를 찾아보는 과정들이 결국엔 이 5개 사이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직적 변화 관리와 데이터 접근성의 확대 강화가 굉장히, 데이터 접근성에다가 제가 밑줄을 좀 많이 치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접근성의 확대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고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데이터 접근에 대한 강화가 좀 많이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의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 오늘 여기 뭐 타블로의 데이터 패스트지만 타블로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블로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해결해주는 부분이 일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데이터 COE 조직에서 여기 CTO님, CIO님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타블로에서 그런 굉장히 좋은 데이터 접근이 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질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접 데이터를 추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태블로만 갖다 놨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블로에서 그걸 잘 쓰기 위해서 뒤에다 붙여야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밸류 체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되게 이제 손쉽게 활용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봤냐,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노력들을 좀 해봤어요. 뭐 이제 이런 거에 좀 가까울 수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표를 되게 단순화하면서 이해하기 쉬우면서 이제 비즈니스에 임팩트가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쉽게 정의하기, 스토리텔링. 쉽지만 사업에 임팩트 있는 지표와 데이터와 스토리를 정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현업하고 얘기하는 것. 뭐 제품의 시장 점유율 되게 단어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시보드로 만들면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그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고객의 재방문율, 재구매율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하지만 또한 이거를 데이터를 펼쳐놓고 탐색을 해보면 또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그 이제 데이터 대시보드의 사례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예요. 매출 얼마 나와요? 성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딱 보여드려요. 근데 보여드려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 활동의 수준을 가이드하기.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저 데이터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막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동까지를 하게 만들어 드릴 건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릴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되게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은 분석가의 전유물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분석의 단계를 교과서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 이거 뭐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합산하고 나누고 쪼개서 그냥 보는 거예요. 탐색적 분석, 뭐 여러분 뭐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면 연관 분석, 상관 분석, 예측,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런 거 다 전문가한테 주시고, 저 빙산 밑에 있는 것들 되게 많지만 전문가들한테 다 주시고, 우리는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 익스플로터리 어널리시스, 이거 되게 잘하게 만들어 드리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내부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드리는 것. 저희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잘 끄집어내서 태블로에서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 세트를 잘 만들어 드리기, 거기서 탐색적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태블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죠. 태블로가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 두 가지 분석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들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의 범위, 공부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조금은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를 보게 해드리는 게 좋은지, 로데이터의 타뷸러한 로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보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에 이제 현장에 들어갈 때 아까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어떤 질문이 필요하세요와 그럼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항상 갭이 안 맞습니다. 굉장히 그 차이가 커요. 풀고 싶은 문제와 갖고 있는 데이터 사이에 되게 일치가 큰데, 그래서 데이터가 먼저냐 질문이 먼저냐 하면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현장의 니즈인 질문이 우선, 질문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CRM 얘기가 좀 다시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좀 강조해서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CRM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검은색 아이콘은 일반적인 CRM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고객 데이터가 어딘가 있을 거고, 판매 데이터든 무슨 데이터든 고객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회원 데이터는. CRM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발신하고 싶은 고객들에 대한 세그먼트를 정하고, 조건에 맞는 고객 세그먼트를 찾아서 EDM을 보내고 SMS를 보내서 그 고객들과 접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근데 이제 아래가 이제 우리의 전후, 이 전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세그먼트를 찾고 CRM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 저번에 어떤 특정 A라는 제품을 한 3만 원어치 정도로 샀는데 구매한 지 한 1개월쯤 되는 고객, 이런 분들한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을 한번 보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IT 부서에다가 보내죠.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전 사이에 A라는 제품을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을 뽑아주세요 하고 IT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3, 4일 걸려요. 옵니다. 와서 봤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고객이 한 2만 5천 명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1,200명 나왔습니다. 이런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IT 부서에 보냅니다. 그것도 3, 4일 걸립니다. 그거 10번 왔다 가면 30일 걸리는 거죠. CRM 거기서만 일단 30일 걸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에이전시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세그먼트 분석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뇌피셜로 이런 조건 맞는 사람들 그냥 보내 라고 하고 CRM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냥 습관적 CRM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바꿔 왔고 앞으로 더 바꿔야 될 방향의 투비 모델들은 이런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30일 걸리는 고객 데이터 탐색을 10분 만에 끝내는 겁니다. 10분 만에. 데이터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를 마케터가 직접 찾아서 이걸 보내게 되면 10분 안에 데이터 탐색하고 그 고객 특성에 대한 내 조건에 맞는 고객을 찾고 그 고객들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서 실제로 CRM, 세일즈포스와 같은 CRM 툴에다가 세그먼트를 보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왜 못 만들까? 왜 못 만들까?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객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 툴들을 구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셀프 BI가 이루어지면서 저 부분들이 물론 드라마틱하게 10분 안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전에 있던 방식에서 직접 현업에 있는 마케팅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IT 부서에 전달해서 2, 3일 있다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진짜 사업에 맞는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보면 셀프 BI 혹은 셀프 CRM이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과 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기승전 셀프 BI, 그러니까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은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 여정에서 뭐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서비스 만드는 것부터 데이터 활용하는 것까지 결국에는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임직원 대상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사례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던 만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그 조직적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저 공돌인데 저희 조직 다 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데 계속해서 데이터 활용 교육하고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하는 걸 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데이터 뉴스레터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저희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정도를 계속 이 줄을 바꿔가면서 격주간 발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 등골을 갈아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 레터도 보내고 있고, 대시보드와 보고서 만드는 일도 같이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현장 특화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옵셔널이라고 썼지만 사내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굉장히 브레이크스루한, 셀프 CRM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브레이크스루 포인트였어요. 저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셀프 BI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바뀐 되게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을 썼지만 결국 데이터 전체 여정에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 뭐 CIO, CTO님들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최선의 노력을 되게 다 해야 된다. 어떻게냐? 방법은 우리 각자 좀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 많은 고객사들의 사례도 있겠지만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보려고요, 한번. 그래서 데이터의 직접 활용을 위해서 그런 이제 문화를 계속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고, 데이터의 직접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전문 조직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활용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이제 현장의 교육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전문 조직은 데이터 접근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역량을 집중 지원하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제가 아까 계속해서 겸손하게 쉽게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분석 문제, AI 문제 다 걷어내리고 이제 데이터 활용의 조직적 변화를 위해서 현실적 문제 정의, 되게 쉬운 문제 정의, 그렇지만 비즈니스 임팩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각자 현장에서 고민들 많이 해주시고, 이제 세상이 데이터로 더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